그런데 이분이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87년도에 정치에 들어올 때 그때 생각이 이런 거였죠. 71년도에 대학 들어와서 그 20년 가까이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네. 이 민주화라는 목표는 계속된다. 근데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무대가 바뀌고. 과거에는 제야단체, 시민단체, 운동단체였다면 이제는 정당이다. 정당. 정당이 이 앞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는데 실제로 이것을 해내는 주체는 정당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당시 정당이 4개 있었죠. 네. 그 민정당 전두환이 거. 그다음에 노태우가 여기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때 87년 대선 때.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이라 가서 이제 유신잔당. 예. 그 이제 김종필이 충청도를 꽉 잡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TK 지역의 민정당, 충청도의 신민주공화당. 이게 이제 보수정당 또는 우익정당 또는 극우정당이고요. 그다음에 PK의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이게 이제 중도보수 또는 중도리버럴 이런 정당이었고요. 그다음에 평민당, 비슷한 성격의 호남의 기반을 둔 평민당이 4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대선을 치르면서 이해찬이라는 운동가가 관찰을 해보니까 앞에 2개는 이거는 민주화의 걸림돌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에요. 네. 그럼 통일민주당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3등을 했네. 1% 차이로. 네. 그러니까 이선 후퇴론 뭐 퇴진론 이런 게 막 나올 때 네. 이분이 그때 뭘 걱정을 했냐면 일본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제도가 민주주의여도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평민당은 잘못하면 급진화돼 가지고 일본 사회당이나 공산당이나 이런 데처럼 쪼그라든다. 예, 그 완전 소수정당으로 급진화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 나머지 3개는 합쳐가지고 일본 민자당 같은 거대 집권당이 될 수 있다. 일본 자민당. 예, 일본 자민당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해온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는. 굉장한 통찰이다. 예, 그래서 이 평민당 말고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를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정치 주체로서의 정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여기가. 실제 3당 합당했죠. 그러니까 이 이해찬의 기획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들어갔네.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이 사태를 우려하면서 지금 평민당을 살려야 된다. 이거는 지금 호남이라는 농업 중심의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정당인데 이 당을 살려서 전국적 기반을 가진 정당으로 발전시키지 않고는 한국 정치를 앞으로 밀고 나갈 수가 없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욕먹고 있는 평민당에 98명의 동지들과 함께 입당을 한 거예요.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엄청 먹었죠. 네. 그리고 그 계획, 그 기획, 그 평민당을 모태로 해서 민주적 국민정당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민주적 국민정당. 이때 민주적 국민정당이라는 건 내부 질서가 민주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는 정당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을 통해서 지역적 고립을 벗어나서 전국적인 지역적으로 볼 때 전국적인 또 계층적으로 볼 때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뿌리 내린 그런 정당으로 이 평민당을 발전시켜야 된다. 88년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획을 정치하는 동안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밀고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마지막 당대표 하실 때 플랫폼 정당화 한다면서 그렇죠. 전당원 투표 예. 도입하고 했던 게 그 88년에 기획이 완성된 거네요. 예, 그게 35년간 해서 본인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180석이 되는 거대 전국 정당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은 사실 TK 지역을 제외하고 TK에도 30% 수준의 지지율이 있고요. 이제 PK 지역은 이제 비슷비슷해졌죠. 나머지 지역은 우세잖아요. 그렇죠. 이 기획을 35년 동안 밀고 나와서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완성을 목전에 둔 상태로 가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찬 대표님을 부를 때 마지막 여러 해 동안 대표를 지내시고 난 뒤로는 언제나 대표님으로 불렀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이 뭘 하려고 정치에 들어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단한 스토리다. 예, 민주당의 대표라는 것이 정치인 이해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 완성은 못했지만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자신이 35년 전에 했던 기획을 35년간 밀고 온 거예요. 완성할 수 있는 판을 깔아놨죠. 예.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었어야지 그 뒤에 벌어진 민주당 여러 가지 개혁들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을 이해하려면 이 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2003년도에 국회에 왔잖아요. 16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을 보궐선거에 들어서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2002년도 대선을 앞두고 그
정동영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동교동계에 들이박았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당에서 손을 뗐어요. 평민당에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이 정당에 들어올 때는 사당 체제가 되어 있었고 평민당이 이제 중앙 정치에서는 민주화를 추진하는 세력인데 정작 그 평민당 자체는 왕정이었다고요.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이 되어서 당 총재를 임명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때는 다 정당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야당 시절에는 전국구 의석 팔아가지고 돈 마련해서 수도권에 젊은 후보들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김대중 총재 혼자서 당을 꾸려온 그런 왕정이었어요. 근데 2001년도에 이 왕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공화정으로 가야죠. 근데 공화정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안 돼 있으니까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개파 보스들이 나눠 먹는 정당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 2002년도에 그거를 막아보기 위해서 국민경선을 도입한 거예요. 정당을 김대중 대통령이 지배하던 그 당시 여당이에요. 이 정당을 대단한 걸출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왕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공화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 최초의 기획. 그게 국민경선이었고 그 흐름을 탄 것이 노무현 후보였고요. 그때 그 당으로 밀고 들어온 게 노사모였어요. 노무현을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역시 플랫폼을 깔아서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2003년도에 들어보니까 들어와서 이제 진짜 열린우리당을 창당해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내부가 공화정으로 되어 있는 정당을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1996년 2000년에 들어와 있던 이른바 86그룹 정치인 누구도 이 기획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70년대 80년대 운동권 출신의 여러 계보들이 있었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포함되어 있는 소위 GT계 네. 여기 국회의원들 아무도 관심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유일하게 관심 보인 사람이 이해찬 의원이었어요. 그때는 그 시대를 못 읽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해찬이라는 이 정치인은 마음속에 민주적 국민정당의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열린우리당 기획이 나중에 실패해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가잖아요. 희망이 없다고 그때 탈당을 한 거예요. 그때 28년도에 탈당을 하고 불출마하고 그러고 있다가 201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다시 정치로 들어오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시민사회가 합류하고 문성근 선배가 백만송이 백만송이 운동하면서 하고. 다시 좌절했던 열린우리당의 공화제 실험 이걸 다시 민주당으로 밀고 들어서 한 거고 그때도 저보고 같이 하자고 막 그랬어요. 저는 싫다 그랬죠. 큰 실패를 봤기 때문에. 네, 저는 더 이상 민주당을 개혁하는 일에 내 인생을 맞아. 쓰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른 기획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다른 당을 만들고 뭐 진보정당 통합을 해보고 맞아요. 뭐 이 짓을 하다가 또 망한 거고. 그때 제가 만날 때 이거 하다가 망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그래도 하겠다고 하시다가 결국 망하긴 망했지. 왜냐하면 오답노트도 필요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정치인 이해찬은 정답 노트를 찾아갔고요.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간 거죠. 그렇지만 한 사람은 정답을 찾아가고 한 사람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늘 교신하고 대화하고 권유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이렇게 저는 이분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가 돼서 했던 것은 88년에 이미 기획이었고 네. 그 틀을 본인이 완성하고 당 대표를 내려놓은 근데 거네. 그 사이에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87년도에 그 기획을 할 때는. 근데 그 사이에 인터넷이 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보편화하고 네. 그리고 그 인터넷의 위력이 2002년도 대선 때 처음으로 한번 나타났고 아직 모바일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공화정을 대중정당 국민정당 안에서 공화정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때는 잘 안 됐던 거예요.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저같이 성질급한 놈은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간 거고. 해보겠다고. 근데 이분은 끝까지 이 당 안에서 자신이 30대 중반일 때 했던 기획을 밀고 간 거죠. 그리고 모바일이 붙으면서 기술적 조건이 마련이 됐고 그래서 드디어 지금 시점까지 와서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정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100만 당원 얘기했던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 돼 있는 거예요. 100만 당원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게 지금 500만이 됐는데 그 500만으로 콘텐츠 점프할 때 플랫폼이 이해찬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아직 인터넷도 보편화되지 않았던
모바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점에 생각했던 그 그림대로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대단한 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말 하고 싶어서 오늘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듣고 보니까 네. 확 와닿습니다. 저는 끝단은 그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을 만든 분은 이해찬 당대표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88년에 시작된 건 몰랐네요. 제가 이제 88년부터 90년까지 2년 정도 이제 2년 한 반 가까이 보좌관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고 이해찬 대표님은 자기 남은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정치에 바치기로 그때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했지만 국회의원 처음 하셨을 때 생각나요? 예. 네. 나의 동네에서 한번 봤는데 예. 제가 저 양반은 국회의원 계속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었거든.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국회의원이 됐을 뿐.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예. 그러니까 저는 날라리 정치인이었고 맞아. 이분은 진짜 정치인이거든요. 제가 그때 옆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맥주 그때는 술 마셨으니까 맥주 마시는데 생각이 나요. 야만 정치 계속할 생각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점이고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해찬 대표가 정치를 해온 그 35년 동안 이 민주당이라는 당 안에서 수많은 정치인이 있었는데 때마다 무더기로 사라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언제 사라져갔냐 하면 이게 지금 정말 절묘한 건데 이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발전을 추동해 나갈 주체로서의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다 날아갔어요. 이게 이해찬 대표가 초선 후반부에 어디로 옮겼냐 하면 전반부에는 노동위원회를 하다가요. 후반부에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겨갔어요. 왜 두 개를 했게요? 하필이면. 그 많은 위원회 중에 그 당시 평민당은 호남이 기반이잖아요. 이 의원들이 그때는 쌀수매 제도가 있을 때여가지고 가을만 되면 쌀수매가 인상하라고 머리띠 메고 머리 밀고 밥 굶고 이거를 해마다 했습니다. 정말 쌀값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역구가 거기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는 국민정당으로 갈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이미 산업사회에 들어서 있는데 노동 문제, 노동쟁의에는 관심이 없고 쌀소매가에는 목숨 걸고 싸운다. 이렇게 되면 고립의 길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를 자원했던 거예요. 처음에. 우리 당에 노동을 가져와야 돼. 참 똑똑한 분이었는데.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 우리가 국민정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으려면 우리 주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유능해야 된다고. 경제.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겨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운동권은 선명하기만 됐어. 예. 선명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유능해야 된다. 민주적 국민정당이 필요하다는 걸 외쳐갖고는 그 당을 만들 수가 없고 회사에서 노동조합 만들 때요. 그 옛날에 많이들 이제 대학생들이 가서 공장에 위장 취업해갖고 많이 만들었잖아. 맨 먼저 뭘 하게요?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요. 산악 모임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열심히 자격증을 따서 기계를 잘 다루고 평소에 공장에서 기계 잘 다루는 놈이 모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지. 맨날 불량이나 내고 기계 고장 내는 놈이 모임하자 그러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과 경제 두 개다. 그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보면 지금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산업재해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어떤 그 노동자의 인권 문제라든가 관심이 많잖아요. 이 노선 위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금 사라진 정치인들 얘기하셨는데 그 이해찬 총리가 보면 그리고 살린 정치인들이 있어요. 네. 노무현도 그 플랫폼을 깔아줘서 살린 것이고 그렇죠. 안 그랬으면 노무현 대통령 안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이 대통령 플랫폼이 마찬가지예요. 없었으면 소위 귀족정을 원하는 정치인들에 치여가지고 그렇죠. 발표 죽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그 비주류로 고생할 때 그리고 그 제명하라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해찬 총리가 이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후단협이라고 만들어져 가지고 후단협. 당 안에서 똑같이 잘려고 막 그랬습니다. 후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고. 알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후보 되더니 설렁탕 한 그릇 안 샀다. 그 후단에 왕창 다 날아갔습니다. 2002년도에. 그렇죠. 다 날아갔죠. 그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망가지고 나서 대통합 민주신당 주도했던 사람들 손학규 전 대표 포함해서 다 끝났습니다. 다 날아갔죠. 지난번 총선 때 보세요. 그렇죠. 이런 이 국민정당, 민주적 국민정당의 내부 시스템을 수용을 못 해가지고 그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뽑아놓은 당 대표를 잡아가라고 가서 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표 몰래 찍고 소위 비명계들 싹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죠. 이게 무슨 뜻이야?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찬의 기획이라는 거는 역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매번 중요한 선거나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뭉텅뭉텅 정치인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왜 나오냐? 날아간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들은. 본인도 몰라요. 왜 날아갔는지. 그 날린 사람들도 잘 몰라. 그냥 그렇지. 미워서 날렸어요. 근데 보면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튼튼히 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세력. 이게 1987년 평민당에서 출발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당원이 100수십만이 되어 있는 여기까지 오는 이 흐름이 오는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는 매번 그 메인스트림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에 가담했어요. 아, 천재예요. 듣고 네. 보니까 그 어렴풋이 알던 게 아주 분명해졌는데 미워서 날렸다고 하셨는데 본인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라고 말을 못 하는데 왠지 모르는데 미운 거지. 그래서 왜 미운지가 있는 거죠. 네. 그 왜 미운지에 이게 이 흐름이 안 맞는데 역사의 흐름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다음 총선에 날아갈 사람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 왜 가지고 나왔냐 하면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유언장을 읽으셔야 돼요.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입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입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추도사에서 그 연결식 할 때 김민석 총리가 좀 울면서 앞으로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울지 마요. 여기 다 있어. 책에 다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원칙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라고 이 책을 남긴 거거든요. 이 책을 보시라고요. 지방의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민주당에서 직업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보셔야 돼요. 민주당 당원들도 보셔야 돼요. 이 당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서 지금까지 왔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자신이 지금 가입해 있는 정당이 어떤 단체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권리 당원들이 밉다고 표현한 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밉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이 책으로 쓰지는 못했지만 흐름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이게 안 맞는데 불편한데 이 사람들 틀린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체득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 표로 행사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날아가는 게 이제 귀족정에 집착하는 사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 공화정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당의 주권이 당원에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원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수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공화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공화정의 그 당내에서 공화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인데 이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인들은 다 날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더라고요. 한때 인기가 있고 자기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신감의 발로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가 많은데 인기 있고 지명도 있다는 자산은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대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1인 1표제 이런 거 하잖아요. 1인 1표제. 그 대의원의 투표권이 수십 배 이렇게 옛날에는 수백 배 됐고요. 일반 당원에. 이게 군주정의 잔존물이에요. 옛날 김대중 총재께서 철인 정치를 하실 때 그 당에서는 제왕적인. 예, 그 당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다 임명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이 구조에 있었던 그 왕정의 잔재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이게 왜 집착하겠어요? 자기가 과두 지배자 또는 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뭐 국회의원 된 게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외면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